수능 특강에서 꼭 풀어보아야 할 문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판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이고요. 2점짜리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A에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판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령, 발산형 경계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져 가고 있는 발산형 경계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는 멘틀 대류의 하강이 일어난다. 멘틀 대류의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렴형 경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B와 C 사이에 이런 식으로 수렴형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 그 다음에 C의 하부에서는 B가 속한 판을 섭입대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B가 C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령으로부터 생성된 해양판이 이런 식으로 해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차갑고 오래되고 밀도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섭입을 하다 보면은 이 섭입하는 무게 자체에 의해서 해양판 전체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멘틀 대류까지 고려를 해줘야겠죠. 아무튼간 이 섭입하는 부분에서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섭입대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여러분들이 판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보통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세 가지 배웁니다. 해령, 그 다음에 열점, 그 다음에 어디죠? 그렇습니다. 우리 섭입대였죠. 해령과 열점에서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메커니즘, 깊이 감소였습니다. 깊이 감소, 다른 말로는 압력 감소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섭입대는 살짝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그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보기 보도록 할게요. A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마그마가 생성될까요?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B는 지금 섭입대입니다.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 함수광물이라는 게 등장을 해줘야 되죠. 함수광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OH,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이었죠.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가지고 암석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석이 지금 섭입대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게 많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마치 물이 있는 스펀지를 쫙 짜면은 물이 나오듯이 이러한 함수광물에서 물이 멘틀에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된 물로 인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고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기고요. 우리 무조건 처음 스타트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요. 그 다음에 C를 묻고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대륙지각 하부예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었냐? 지금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틈을 타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륙지각 하부를 만나게 되면은 대륙지각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녹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들이 녹으면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화강암질 마그마보다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출까지 생각하면 살짝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만들어진 유문암질도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밑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섞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분출한 것은 유문암질과 현무암질이 합쳐진 안산암질로 주로 분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섭입대 살짝 복잡했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C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 평균 함량이 많다.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를 SiO2 함량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52%, 63%를 기준으로 52%보다 작으면 현무암질, 그 다음에 63% 이상이면 유문암질, 그 다음에 중간 비율이면은 안산암질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 수치까지 여러분들 외우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SiO2가 작은 쪽은 현무암질이고 많은 쪽은 유문암질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도 맞고요. 이 문제의 답도 기억과 니은 그리고 디귿입니다. 마그마 문제는 이 그림과 여러분들 아시죠?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관찰한 화성암의 모습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많이 본 학생이라면 이것이 화강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도 밑에 힌트를 주고 있죠. 첫 번째 힌트를 보니까 밝은색 광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립질이라는 말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립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성암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밝은색 광물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유문암 계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화성암 6가지 외워야 됩니다. 현안유, 반섬화. 그랬을 때 우리 밝은색 광물 이쪽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이니까 이쪽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겹쳐지는 우리 화강암이 바로 이 돌의 정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SiO2 함량이 52%보다 적다. 이것을 우리 방금 했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우리 화강암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52%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조립질 조직을 보인다. 이것은 두 번째 힌트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다라는 것은 화산암인데 우리 화강암은 화산암이 아니라 심성암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점짜리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3점짜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